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기습적으로 아이폰 17E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변경된 점이나 가장 저렴한 아이폰이라고 구매를 부추기는 리뷰가 아니라 아이폰 16E 사용자로서 아이폰 17E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스펙이 바뀐 건 그냥 AI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차피 출시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보단 본질적으로 아이폰 E 시리즈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게요. 아이폰 E 시리즈는 일반 아이폰들과 태생적으로 달라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이어온 아이폰 SE나 아이폰 미니와 동일한 약간 2단화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제가 16E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이건 그냥 아이폰 14 시리즈라는 거예요. 작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이 녀석은 두뇌만 최신형으로 바뀐 그냥 구형 모델인 거죠. 최신 AP라고 해봤자 컷칩이고 일상 사용자들에겐 속도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애플은 최신 칩셋이라 애플 인텔리전스가 될 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되고 있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이폰 16E는 애플 자체 모뎀을 테스트하기 위한 베타 테스트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C1X 칩셋을 탑재해서 진짜 1세대 아이폰 E 시리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C1 칩셋 때문에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C1 칩셋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정도 더 개선됐으니 통화를 많이 하지 않는 조건에선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볼륨이 16 프로 맥스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이폰 17 시리즈의 스피커가 아직도 너프 먹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륨이 높다고 음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볼륨이 큰 상태에선 여러 주파수의 디테일한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가장 대중적인 주급력대의 소리를 강조했지만 17 시리즈부턴 그런 세팅이 아닌 거죠. 볼륨 크기 자체가 중요하시다면 16E의 볼륨은 정말 커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아이폰 E 시리즈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저렴한 아이폰, 남은 재고 부품을 처리하는 아이폰, 새로운 칩셋을 테스트해보는 아이폰. 근데 가격 정책은 정말 조금만 더 보태서 아이폰 17 일반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인 거죠. 이걸 보면 확실한 게 예전 애플은 쪽팔리는 게 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비용 절감 때문에 충전기를 빼는 건데 환경보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면 맥북에서도 충전기를 뺐어야죠. 그냥 합리적으로 남은 부품들을 소진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폰 시리즈라는 거죠. 가격이 조금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상위 모델의 브랜딩 포지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이런 가격을 책정하게 된 걸 거예요. 이럴 거면 아이폰 17 일반 모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고 중고기기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노치 디스플레이가 싫고 UWB가 빠진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아이폰 15 중고를 선택하고 다음 아이폰 시리즈를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이런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를 위한 제품은 사주면 안 돼요. 근본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 지인이라면 아이폰 17E 시리즈 구매를 말릴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아이폰 17E 시리즈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